2025년 한국 자본시장의 화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낮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고 그 중에서도 지주에서는 대표적인 저평가 섹터로 손꼽혀왔습니다. 자회사 중복 상장, 소극적인 자사주 소각, 낮은 배당 성향 등 복합적인 할인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주에서는 자회사로부터 창출되는 현금 흐름과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본질 가치가 산정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높은 수준의 할인율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저평가 현상은 단순히 시장 심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낮은 주주 환원율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최근 제도적 변화, 정치권의 정책 방향, 그리고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이 맞물리면서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리레이팅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지주회사 리레이팅에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4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자사주를 활용한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유지를 차단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 주권상장법인이 인적 분할을 시행할 경우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제한하여 자사주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대하던 기존의 경영권 방어 전략을 제약합니다. 둘째, 자사주 취득과 처분 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사주가 내부 정보에 기반한 비정상적 주가 조작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지주회사와 일반 상장사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넷째,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상장사는 사업보고서에 자기주식 관련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해 자사주 활용 목적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일수록 영향을 크게 받게 되며 이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법 및 자본시장법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의 전초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정책 방향 역시 지주회사의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증시 부양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충실 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등의 세제 개편 등 전방위적 증시 부양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저평가 요인을 만들어왔던 원인들을 제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주회사들의 주가 재평가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정책의 수혜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그치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진다면 지주회사 섹터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정책이익 가능성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과 함께 고려하여 밸류에이션 정상화의 지속성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제도적 외부 환경 변화라는 외적 요인이라면 지주회사들의 자발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내부적인 자구적 변화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해당 기업이 실제로 저평가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규제 완화나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 스스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요 지주회사들이 스스로 자사주 활용 전략을 조정하고 배당 성향을 높이며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태도 변화는 단순한 홍보 차원이 아니라 실제 재무 전략, 자산 포트폴리오, 지배 구조 전략 등 전사적 차원의 구조 개선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러한 노력을 실질적인 가치 제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SK는 대표적인 저 PBR 지주회사로 2024년 이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 강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과 같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비핵심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사업 효율화로 ROE를 향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통해 밸류에이션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K실트론, SK브로드밴드 등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차입금 감축과 배당 확대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역시 여전히 PBR이 이를 화해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간 지주 회사 전환, ICT 자산 정리, 반도체 중심 구조 재편 등의 계획을 발표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해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LG는 배당 성향 확대에 나섰고 기보유 자사주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와 투자 수익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적 조정을 통해 밸류에이션 정상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수동적 배당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자본 효율성을 추구하는 능동적 주주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와 LS 등 다른 지주사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 지주회사 섹터에 걸쳐 긍정적인 확산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주회사들의 이러한 자발적 변화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 함께 작동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실질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내 상장된 지주회사는 그동안 상당한 디스카운트를 받아오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흔히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지표로 PER, PBR을 사용하는데 국내 지주회사들의 PBR은 1.0 미만인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앞서 짚어본 바와 같이 제도적 변화, 정치적 변화, 주주 환원 노력으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된다면 충분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지주회사들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이거 지주회사 ETF는 국내 대표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주회사들 중 금융지주회사 및 중간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편입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종목으로 한진칼, HD현대, SK, 두산, LG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거 지주회사 ETF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주가치 제고 패키지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새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패키지는 5년 내 배당 성향 40% 달성 로드맵, 자사주 소각 강화, 전자 집중투표제 전면 의무화,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등 굵직한 상법,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가시화될 경우 지주회사들의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단순화 등 밸류업 기조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타이거 지주회사 ETF는 핵심 수혜 ETF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흐름에 탑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기대하고 싶으시다면 타이거 지주회사 ETF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